지난달 누리호 발사 성공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의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예상했던 대로 순조롭게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보통 신형 우주 발사체의 성공 확률을 30%로 보고 있을 정도로 우주 발사체 기술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은 우주 개발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지 20년도 안 되었는데 첫 시도 만에 우주 발사체와 인공위성 모두 성공하는 쾌거를 보여준 것이죠. 우주 산업은 모든 선진국이 꿈꾸고 있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2040년 우주 경제 규모에 대해 모건 스탠리는 1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메릴 린치 증권은 27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많은 한국의 언론들은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태동을 알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대서특필했죠. 그리고 로이터 통신, CNN, BBC 등과 같은 유명 외신들 역시 우주 사업의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른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위성을 쏘아 올린 10번째 국가이자 1톤 이상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되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발사를 성공한 일본과 중국의 반응과 아직 발사에 성공하지 못한 대만이 누리호 성공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반응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도 한국 누리호 성공 소식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누리호 성공 소식에 대해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국산 로켓은 아직 신생아 레벨이다. 정말 독자 개발인가? 독자 개발이 아닌 러시아 기술. 한국의 소식은 알려주지 말아라. 등의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네티즌의 반응은 부러움에서 시작된 질투로 보입니다. 실제로 누리호 이전 나로호의 경우 로켓 기술 강국인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2단 로켓 중 1단 로켓은 아예 러시아가 전담 제작해주기로 했을 만큼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제 정세에 따라 개발 과정이 연기되고 나로호 사업 후반에는 러시아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완료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죠. 이렇게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나로호와 달리 누리호는 100% 우리나라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중공업 등 누리호는 민간 기업 300여 개가 참여한 100% 순수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그렇기에 누리호는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우여곡절이 컸던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손쉽게 우주 발사체 기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은 사실상 미사일 로켓과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로켓 발사체에 인공위성을 실으면 우주 발사체, 핵 탄두를 달면 핵 미사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4년 중국이 핵실험을 성공하자 이를 견제할 목적으로 70년대에 미국이 델타 로켓 기술을 일본에게 전수해줬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발사체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편하게 미국이 떠먹여주는 기술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일본과 산전수전 겪으며 러시아의 기술을 분석해 독자 개발에 성공한 한국은 경험치의 깊이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우주 산업 발전 가능성이 일본보다 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은 중국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유명 언론은 한국의 누리호는 중국이 1970년대 개발한 창정 2호보다 못하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뛰어나지만 로켓 엔진 기술에 필요한 산업의 기반과 반도체 산업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갈 길이 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우주 산업은 중국 언론이 평가한 것처럼 중국의 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을까요? 한국은 반도체 강국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와 우주 개발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전자제품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터,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센서, 카메라, 데이터 저장 장치, 배터리 등 인공위성은 수많은 전자제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주 산업은 반도체를 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은 절대 중국의 70년대 수준과 같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도체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주 산업의 가속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각이겠죠. 그렇다면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 강자로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대만은 어떨까요? 이번 달 대만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위성 탑재 로켓 HTTP-3A의 발사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로켓 연구기관 ARRC는 이번 모델이 발사 후 12km 고도까지 이동해 총 8분간 비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실제로는 발사 2분 만에 비행고도 3km에서 회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만의 언론들은 기대했던 99% 수준으로 성공했다. 대만 최초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갖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며 자국 우주 발사체 기술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누리호와 다르게 외신들은 기대 이하의 이륙 시간과 고도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자화자찬이라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이번 로켓 발사가 대만 우주항공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겨우 3km 날아간 것을 두고 우주항공 역사를 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누리호를 따라잡기 위해 대만이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했다. 중국의 고개를 숙이고 기술 제공을 요청해라. 라는 등의 조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의 조롱을 접한 대만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누리호 기술을 사오자 한국과 기술 협약을 맺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로켓 발사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 이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리호의 로켓 발사 기술 공유나 공동 개발과 같은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대만 정부는 이 일로 인해 자국의 우주 산업 개발 의지가 꺾이는 게 아닐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누리호의 성공과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동안 한국의 우주 산업은 의외로 미국의 견제를 받아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0년 가까이 한미동맹이란 긴밀한 관계로 묶여있고 지금도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굳건하죠. 그런데 미국이 한국의 우주 산업 개발을 억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도 미국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한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을 억제해왔던 건데요. 한국과 기술 협력을 하게 되면 핵무기의 운송수단이 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해온 북한을 제재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한국이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않았던 거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미 동맹이 우주 협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이 완강하게 반대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시작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국으로 등록하는 등 미국과 한국이 우주 산업에서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한국은 자이로스코프 등의 일부 인공위성 핵심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자력 개발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한미 동맹을 우주 협력으로 확대시켜 빠른 시일 내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화요일과 토요일 낮 12시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